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불길이 100여 미터밖에 남지 않아 오전 중에 주불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인제 산불의 진화율이 98%까지 올랐다고요? 네, 어제 낮 1시 10분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새벽 4시 기준 98%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2대와 진화 차량 100여 대,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주불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는데요. 산불 영향 구역은 68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체 화선 5.3km 가운데 5km 넘게 진화하고 이제 남은 화선은 0.1km, 그러니까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가용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겁니다. 산림당국은 조금 전부터 산불 진화 헬기 투입을 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먼저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인 뒤에 상황을 보고 차례로 헬기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산림청은 헬기 35대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바람이 잔잔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대에 서둘러 주불 진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오전 중에 인제 산불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죠. 네, 공교롭게 불이 확산한 곳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상남터널 인근이었습니다. 한때 도로 쪽과 가까운 곳까지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됐고 지금도 일부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동홍천 IC에서 양양 분기점, 서울 방향 양양나들목에서 인제 IC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차단 해제는 산불의 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제 기린면 지역에 있는 주민 200여 명이 인근 기린체육관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양양군에서도 사전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제군 인근 지역에는 설악산이 있는데요. 다만 산불 현장과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속초와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덕과 울진,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 등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엔 화기 사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번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가 보지만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노원동 3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만든 공장 한 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높이 솟은 소방장비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광주광역시 오선동에 있는 2층짜리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당시 공장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불길이 순식간에 주택 지붕 위까지 뒤덮었습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정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기둥 등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와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 분석에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확한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시공사 포스코 ENC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 7개 업체에 대해 13시간여 동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서류와 전자자료가 많아 복사하는 데만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자료 분석과 함께 경찰은 현장 소장이나 감리 등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공사 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과 현장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데도 보강공사가 강행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사고 원인이 된 것인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매몰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이 7시간 반 만에 임시 복구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양시는 해당 구간의 긴급 복구가 완료돼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있는 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 2명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안에 2명을 잇따라 구조했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첫 번째 작업자와 달리 두 번째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의 상징격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90% 가까이 득표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호남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도 90% 가까운 88.6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아직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이 남았지만 9대명을 입증하면서 사실상 본선행을 굳혔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늘 그랬듯이 이 대열의 최선두에 서 주시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7.41%로 2위를 기록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를 모두 합해도 두 자릿수 득표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세와 인지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남북, 광주를 잇는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 AI, 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도시 광주. 김경수 후보는 3.9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를 호남의 사위로 소개하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등 공약을 폈지만 영남에서처럼 2위를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호남권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후보 4.42% 순입니다. 이제 권리당원 대상 민주당 순회 경선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엔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선 투표가 없다는 전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자 토론회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로 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긍정 의사를 내비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관문인 사자 토론에 나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초반부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네 후보의 선명한 색깔은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근본 원인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부나 기존 여당 인사로서 국민에 사과해야 하는지에 크게 두 갈래로 답변이 엇갈린 겁니다. 애초 반탄파로 분류되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즉답보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30명 넘는 줄타내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거듭 사과 의사를 내비치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각자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안 후보를 몰아세우며 탄찬파 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보수 진영 최대 화두인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입장도 자연스레 토론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대행 차출론이 언짢으냐는 공통 질문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 사이에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는 날선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년 만에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거 내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이에 한 후보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토론에서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AI나 경제 분야, 역사관 등을 놓고 치열한 상호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토론을 모두 마친 4명 후보는 오는 29일 경선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의 누적 득표수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집계 결과 과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있을 경우 결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각각 50% 비율로 반영되는 합산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돼 모레 발표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주자 간 결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21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공약 경쟁에도 서서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속들을 공언했는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지역 맞춤형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충청에선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호남에선 서해안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거나 의대 정원 재논의를 예고하며 현 정권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한 김경수 후보와 경제 대연정, 기득권 혁파를 공언한 김동연 후보도 선이 굵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컷오프식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한 달 6만 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겠다거나 예비 부부들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시장에서 겪는 거품 현상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나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같은 보수정당 특유의 정책을 앞세우면서도 주 4.5일제 도입을 거론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기후 위기 대응, 국토 균형 발전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구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 확장이 필수 과제인 만큼 겹치는 공약도 많고 또 지난 대선과 총선 이후 지키지 않은 재탕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본선에 접어들면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재원 계획은 있는지 꼼꼼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다음 달 20일에서 25일 전 세계 182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 재외선거에 26만여 명의 유권자가 잠정 등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3만 2천여 명, 14%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작성하고 선거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다음 달 4일에 확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재개한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국 수사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사건 접수 2년 7개월 만인 다음 달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고발인 측은 2차 작전 시기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여사 계좌로 시세 조정 거래를 진행한 사실 등이 관계자들 재판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김 여사가 시세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관련 입장이나 발언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최근 재수사에 나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권을 먼저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정지돼 있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다시 진행돼 오는 8월에 만료됩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문제가 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22대 총선까지 범위를 넓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2+2 관세 협의를 마친 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기자들 앞에서 이번 협의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협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타 국가들하고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를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역 수지 균형 문제가 지금 그 관세 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좀 확대를 해서 수지 균형을 맞춰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12조 2천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는 화상 연결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충격에 증권사와 해외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을 0%대로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한국은행이 큰 폭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었지만 실제 성적표를 받아든 시장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국내외 할 것 없이 우리 경제 전망치를 줄줄이 주저앉혔습니다. 시티은행 0.6%, JP모건 0.5% 등 해외 투자은행이 연간 성장률을 내린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에서도 0%대로 낮춘 겁니다. 내수가 투자랑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았고 또 1분기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서 그 기저를 반영해가지고 낮춘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여파까지 본격화하면 수출까지 나빠져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끌어올릴 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결국 재정과 통화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통화 정책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 정책만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에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간 외국인 누적 순매도액이 38조 9,35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액이 9조 7,938억 원에 달해 9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최장 순매도 기록으로 역대 최장 외국인 순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1개월입니다. 이른바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공인중개사. 하지만 지난달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직거래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00여 명.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신규 개업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3월 기준 개업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매년 줄어들며 감소 추세가 완연합니다. 반면 휴폐업은 이보다 더 많아 지난해 연간 2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말 전체 개업 중개사는 11만 1000여 명으로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입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 장벽 확대 등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역대 최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도 늘고 있는데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거래 직거래 비중은 2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입니다. 둘째, 실거래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한때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응시자 숫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거래 급감에다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를 계기로 백악관 충돌 2달 만에 독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X를 통해 좋은 회동이었고 많은 것을 1대1로 논의했다며 논의된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휴전 등을 언급하며 만약 공통된 성과를 거둔다면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회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의 최근 공습을 비판하며 금융 제재를 경고했고 백악관도 이날 회동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현지 시간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면서 러시아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미사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성 베드로 성전에서 야외 제단으로 운구하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 단장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주례를 맡고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으로 집전했습니다. 입당 예식과 기도, 성경 강독이 이어졌고 성찬 전례와 고별 의식 순으로 거행됐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톡 쏘는 알싸한 맛으로 먹는 고추냉이 얘긴데요. 이제는 채소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토마토와 함께 자라고 있는 푸른 채소. 우리가 보통 와사비라고 알고 있는 산채류 고추냉이인데
사이짓기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고추냉이는 향신료나 소스로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뿌리 바로 위에 있는 근경, 즉 줄기를 갈아서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 고추냉이는 먹는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뿌리 근처 줄기를 먹는 게 아니라 쌈 채소처럼 이 잎을 먹는 겁니다. 향신료가 아닌 쌈으로 먹는 고추냉이.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은 좀 비싸서 상추의 2배 이상입니다. 평소에 나오는 그 고추냉이보다는 잎에 나오는 그 고추냉이의 맛이 더 진하고 진득하고 오래 남는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트고 모종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달가량.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 농장에서 온도와 습도, 빛의 양을 자동 조절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모종을 잘 키우는 것보다 균일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모종을 돌려서 균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종을 농장에 옮겨 심어서 2달가량 지나야 첫 잎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농산업체가 키운 고추냉이 모종이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한 주당 250개 이상의 많은 잎을 생산할 수가 있어서 높은 소득이 기대됩니다. 이 업체는 베트남에 비슷한 식물 농장을 지어서 현지 농가에 고추냉이 모종을 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도자기의 본고장인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장인의 혼이 깃든 멋진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런 손놀림. 물레와 흙이 빚어내는 마법에 꼬마 도공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천 도자기의 숨결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촉촉한데 또 퍽퍽한 진흙 같은 촉감은 아니어서 신기했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올해로 39년째를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엔 25명의 도자 명장과 400여 명의 젊은 도예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통 장작감 앞에 선 명장들의 경륜을, 도자거리에 선 청년 도예인들의 젊은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찻잔에서부터 현대적 감각의 시기까지 개성이 담긴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도자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벗어나 동물을 소재로 한 600여 점의 특별 기획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동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호기심은 상당히 도인들한테도 큰 주제가 되고. 체험 부스에선 핸드페인팅과 도자기 굽기 등 관광객이 참여자로 도자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도자기를 최고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도자를 새롭게 해석하고 도자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는 황금 연휴인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메카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인데요. 영광 앞바다에선 첫 상업 발전도 시작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 4.3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상업발전 개시는 우리 전남의 해상풍력 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시작점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천여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는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합니다. 전남에는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인 3.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해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덕분입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100개 기업 유치,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알리백 수요 기업 유치에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투자 규모는 20조 원,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햇볕과 바람 연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는 많은 젊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벌써 20년 가까운 연기 내공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고 재미있지만 감동적인 연기로 많은 팬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배우 강하늘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젊은 대세 배우 강하늘을 만났습니다. 강수야, 너 야당 한번 해봐라.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 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새 영화 야당에서 강하늘은 마약 브로커 이강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약 영화 독전에서 차승원처럼 비열하지도 않고 김주혁처럼 거칠지도 않고 유준열처럼 치밀한 악당도 아닙니다. 너무 악하지도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너무 악해 보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얘가 하는 일이 정당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너무 선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씬을 찍을 때마다 감독님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착한 척 하나요? 너무 착하게 보이나요? 그래서 좀 바꿔보고 표정이든 아니면 톤이든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근데 또 감독님 근데 이건 좀 너무 악해 보이나? 이러면 또 이제 관객분들이 따라오실 때 조금 몰입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수위 조절을 하고 뭐라 그럴까 미워할 수 없는 그 선타기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30대 중반의 젊은 배우가 어떻게 이런 연기 내공이 가능할까? 먼저 짧지 않은 경력에 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뮤지컬과 드라마로 데뷔했고 미생, 상속자들, 달의 연인 등을 통해 20대 중반 이미 탄탄한 연기력을 갖췄습니다. 장백기입니다. 저한테 인턴.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양복 윗옷은 벗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랬나 보네요. 약간은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꼽주려고 약간 좀 돌려 깔려고 약간 한 내용이었죠. 좀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좀 위에 옷 좀 벗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장백기란 캐릭터가 너무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너무 악역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그 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장백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Bring back, bring back. 강하늘의 연기력 뒤에는 좋은 작품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냥 시나리오. 그냥 이 시나리오가 좋으면 이 작품이 처음 하시는 감독님이든 뭐든 저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이 시나리오가 좋으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읽었을 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대본을 다 읽으면 한 번도 어디 가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이 대본을 끝까지 다 읽으면 거의 보통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이 거의 그래 왔거든요. 이미 스타가 됐지만 꾸준히 연극 무대에 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랑도 현실은 아냐 현실조차 망각한 환상.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는데 관객 수가 안 들어가지고 미리 문을 닫는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져서 내가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내가 좋은 작품을 알려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공연 쪽을. 그래서 미생 때 딱 하고 미생이 잘 돼서 지금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롤된 모드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동백꽃 필무렵 때도 동백꽃이 잘 돼서 지금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환상동화라는 연극을 했었고. 그러나 강하늘에겐 진정성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강공서 씨? 지치지 않으려면 주어지는 작품마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연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저는 되게 막 그 캐릭터에 엄청 몰입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재밌게 찍거든요. 스릴러를 찍어도 되게 웃는 현장이었고, 코미디를 찍을 때도 웃는 현장이었고, 뭐 재심 같은 휴먼 드라마를 찍을 때도 되게 재밌게 웃는 현장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재미있어서 오래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능과 진정성이 있으면서도 연기까지 재미있게 하는 배우 강하늘.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연기 인생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기아 김도영이 선발 복귀전에서 자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아도 3연패를 끊어내며 김도영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대건 기자입니다. 전날 1군으로 올라오자마자 안타를 때려냈던 기아 김도영. 복귀 이틀째 1회 무사 1, 2루에서 중전 안타를 때려내며 타점까지 올립니다. 3회에는 LG 선발 이지강의 커브를 제대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지난해 MVP의 올 시즌 첫 홈런입니다. 이날 김도영은 4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리며 자신의 복귀 소식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기아가 선두 LG를 꺾고 3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는데도 한몫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 컨디션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롯데는 역전승으로 2위 자리를 극적으로 지켜냈습니다. 5회 말까지 두산에 0대3으로 끌려가다 후반 추격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윤동희가 5타수 4안타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하나 문동주와 KT 고영표가 나선 토종 에이스 맞대결에선 문동주가 웃었습니다. 선발 문동주는 7과 3분의 2이닝 동안 공 100개를 던져 한 점만 내주며 KT 타선을 꽁꽁 묶어냈습니다. 하나도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치열한 투수전을 벌인 키움과 SSG 경기에선 연장 혈투 끝에 키움이 3연패에서 탈출했고, 삼성은 NC를 홈으로 불러들여 9대1로 완파하고 4연승을 달리며 롯데와 함께 공동 2위를 유지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업체 랜딩트리가 지난 2일 미국 성인 소비자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식료품 구매에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 경험자 가운데 41%는 결제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급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등학교 3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1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았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흡연이나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 사이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 대전은 9.8도, 대구는 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0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